남편을 감금하고 팔다리를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 아내가 구속됐습니다. 부부 강간 혐의가 남편이 아닌 아내에게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체 이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이 남편과 10년 넘게 영국에서 생활하던 40살 주부 A씨. 본인의 사기 행각이 들통나서 부부 사이에 금이 갔고 결국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남편 역시 지난 5월 이혼을 위해서 국내로 들어왔는데 A씨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겠다며 공범인 B씨와 남편을 오피스텔에 감금했습니다. A씨는 심지어 이 남편의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탈출한 남편의 신고로 A씨의 엽기적인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남편도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을 했지만 남편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A씨는 남편을 협박해 이혼에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는 과정에서 이렇게 성폭행까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남자를 이틀 동안 감금하면서 사실은 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왜냐하면 결혼이 파탄난 이유가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이혼 소송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남편에게 이 파탄의 모든 원인이 당신에게 있다라고 진술을 해라. 이렇게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진술을 받아내려는 차원으로 이틀 동안 감금했고요. 예. 이 감금하는 과정에서 성폭행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네, 검찰은 48시간이나 알몸으로 묶여있던 남편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요와 감금치상은 물론이고 강간 혐의까지 적용해서 A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이번 판결이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부부 강간이 인정된다면 위법한 행위이고 죄가 받는 형사상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민사상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산정이 훨씬 더 좋은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악용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이 부부 강간죄 첫 적용이 충격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성이 성폭행 피의자로 재판을 받았던 첫 번째 사례도 관심을 끕니다. 올해 4월이었죠. 이 내연 관계에 있었던 이 남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한 여성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인데요. 이 40대 여성 전모 씨, 이 4년 동안 만나온 50대 유부남인 어모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에 수면제를 탄 홍삼 음료를 건넸습니다. 어 씨가 음료를 마시고 잠들자 전 씨는 어 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어 씨가 잠에서 깨면서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강간죄 피해자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개정형법이 시행된 뒤에 여성에게 강간죄를 처음 적용해 기소한 사례로 정작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큰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지난 8월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요. 남성 5명, 여성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 9명은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고도 잠에서 깨어나 성관계를 피하고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는 점 등을 들어서 어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전 씨는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부 강간으로 여성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성문화와 부부 관계 등 시대상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면서 법은 물론 판결도 역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